안녕하세요. SG경제연구소의 김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신제약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향후 대응 전략까지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개해드리고 있는 선도 세력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면서 호평을 해주고 계시죠.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극히 한정된 아주 극소수만이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나도는 일반 찌라시 수준의 정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설정을 비롯해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한데요. 다만 이러한 내용을 이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노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필요하신 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나가죠. 010-7608-1346으로 보유한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중심 종목을 비롯해서 시세 급등락이 크게 나타나는 세력주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또 눌러주시고 신신제약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신제약 홈페이지 화면이 나오고도 있죠. 신신제약은 뭐 파스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근육통이라든가 관절통, 신경통 등을 적극적으로 하는 이 첩부제, 즉 파스류죠. 파스류를 비롯해서 바르는 물파스, 또 뿌리는 에어파스 등의 품목에 특화된 OTC 의약품 제조업체다라고도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최근 거래량이 상당히 좀 심상치 않게 수반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시장에 이제 그 충격 조정에 맞물리면서 동사도 역시 조정을 받기도 했다가 결국에 60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재상승이 시도되고 있죠. 일단 뭐 종목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결국에 시장이 충격을 받았죠. 이 단기간의 하락폭이 커짐에 따라서 신용 물량 등에 따른 이 반대 매매, 담보 부족에 따른 반대 매매 물량이 나타나면서 수급 측면에서 불균형을 초래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오늘 시장도 역시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면서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서서히 이제 이 반대 매매 물량들이 좀 줄어들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도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충격에도 다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금 매물들이 소화를 해주고 있다는 점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그 하락을 부추겼던 중동 지역의 리스크 등이 완화될 경우에 시장에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는 조건들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고비를 잘 넘기게 되면 역시 전체적인 시장에서도 아주 좋은 찬스를 맞이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단 이 차세대 마이크로 니들 의약품 개발과 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었죠. 일단 동사의 경우에 이 마이크로스피어 기술이 적용이 된 약물을 마이크로 니들에 탑재하기 위한 코팅 장비를 도입해서 검증과 시운전을 마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뭐 치료제 개발 기간도 점차 단축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이 동사에는 자체 설비를 통해서 코팅형 마이크로 니들 의약품을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앞으로 또 성과가 기대되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 마이크로 니들을 통해서 한번 상승을 했었고 또 조정을 거친 이후에 오늘 재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는 이제 그 중국 1위의 제약사죠. 중국 1위의 제약사가 어디죠? 중국 1위 제약사. 여러분들도 들어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시노팜이죠. 시노팜인데요. 이 시노팜 중국 1위의 그 제약사인 시노팜과의 협업이 일단 본격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시노팜과 협업을 통해서 중국 의약품 시장에서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해 나가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이제 초도 물량은 좀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르면 연내 판매가 시작이 될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죠. 사실 이 중국 의약품 시장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의약품 시장 규모가 300조 원에 달하죠. 중국. 여기서 이제 1위 업체와 협업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고 보여지는데
일단 그 중국 시장은 이렇게 그 규모가 크지만 위생허가 획득에만 8년 정도가 써야 되는데요. 인허가 절차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일단 뭐 동사에게는 이런 중국 1위의 제약사 협업을 해서 뭐 현지 이런 그 1위 네트워크, 1위 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겠냐고 보여지는데 동사가 공급하는 제품은 일단 그 경피, 약물 전달 기술 등이 적용이 된 주력 제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제품들이 이제 중국 시장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동사의 매출에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매출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600억대 했던 것이 700억, 그리고 지난해는 900억대 정도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우리 상반기는 역시 나름대로 좋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면서 손실 규모가 줄어들더니 흑자로 전환했고, 역시 이런 흐름이 올해 상반기에도 이어지고 있죠. 이와 같이 매출과 이익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매출과 그 다음에 이익이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해주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뭐 전반적인 측면에서 동사의 경우에 일단 그 이런 펀더멘탈도 나쁘지가 않고 또 재료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좀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장 흐름들이 좀 일단 좋지 않기 때문에 탄력성이 좀 떨어지고 있죠. 수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하면서 매도로 돌아서고 있고, 반면에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매매가 별로 없는 편이죠. 외국인과 개인들 간의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동사에게는 앞서 언급을 했다시피 나름대로 이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강하게 까지는 아니라도 꾸준하게 계속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일단 긍정적이다 평가가 되고 있고, 따라서 일단 5,000원대에서 5,500원대 구간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선으로 확보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의 탄력성이 둔하느냐? 이거는 현재 일봉보다도 주봉을 보면 상단의 매물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상단에 보면 매물이 첩첩산중으로 계속해서 매물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이 두터우면 큰 시세가 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물량들을 소화하려면 계속해서 지금 매물이 포진을 하고 있죠. 지금 보면 일단 우선 7,000원대에서 8,000원대 사이가 가장 매물이 집중적으로 포진이 되어 있고, 차곡차곡 그 이후로도 매물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6,000에서 7,000원대 일단 매물이 있고, 가장 매물이 많은 데가 7,000에서 8,000원대죠. 그리고 8,000에서 9,000원대 매물이 많고, 또 10,000원대 이하에서도 매물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매물이 좀 두텁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성들이 일단 둔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런 매물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죠? 거래가 활발하게 수반이 돼야 된다. 거래가 활발하게 수반이 돼야 된다. 오늘 거래량이 이제 1,000만 주가 넘죠. 이런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수반이 된다라면 사실 꾸준하게 앞으로 한 번 더 상승이 시도될 수 있다. 이럴 경우는 이런 1,000만 주대 정도의 거래량이 수반이 된다라면 동사 지속적으로 하루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좀 지속성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반된다라면 손바뀜 현상이 진행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9,000원에서 10,000원대까지는 일단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라면 동사의 경우에 이런 거래량 증가가 일과성에 그친다라면 단기적인 측면에서지만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7,500원에서 8,000원대가 일단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가게 되면 한 절반 정도, 2분의 1 정도는 매도를 하는 것들도 필요해 보이지 않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나머지 물량들은 이제 앞서 언급을 했던 재료, 즉 신호팜과의 그 협업, 이거 상당히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또 마이크로 니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역시 긍정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거래량만 좀 뒷받침이 되면 일단 10,000원대까지 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은 10,000원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절반 정도는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 정도는 조금 더 주변의 변화, 또 거래량 추이, 매물 소화 등을 점검을 하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그 4분기 시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4분기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수익을 높여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분기 시장에서 보면 동사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시장이 자체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동안 한 3개월 동안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계좌에 손실들이 입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겠죠. 이런 분들이 바로 일단 한 큐에 계좌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은 반드시 확인을 해서 포트에 편입을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황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어렵지만은 수급 측면에서 이런 급매물들 악성 매물들이 정리가 되고 이 반대매에 나오는 물량들이 정리가 되고 또 이외로 주변 여건들이 조금만 개선이 된다면 오늘 뭐 푸틴과 관련한 신변 이상성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전쟁들이 뭐 종집으로 좀 찍게 된다든지 이런 그 평화적인 그 측면들 어떤 그 평화 모드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시장은 언제든지 그 반전이 나올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 시장이 안정이 되면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앞으로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구조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그 부채비는 20%, 이번엔 2000% 정도로 실질적인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일 정도고 수익성도 상당히 좋죠. 앞으로 근데 인도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와 함께 더욱더 실적들이 큰 폭으로 호전이 되는 그야말로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미 손침해가 진행이 됐던 종목이다. 이제 아주 가파른 급등 임박을 한 상태에 있는데 일단 그 시세를 알리기 위한 그런 그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래는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다 기본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바이오 장비 쪽으로 성공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2차 전지라든가 로봇 쪽으로 다각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제는 그 2차 전지 쪽 내년도에 상당히 좀 큰 폭의 매출 증가와 함께 실적을 기다려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동사이건이 지난해 국내 2차 전지 업체의 지분 51%를 취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쪽으로 다각화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올해는 테슬라라든가 BMW, 포드, GM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업체 배터리 공급을 하고 있는 미국의 2차 전지 업체 지분을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관계에서와 함께 이 미국의 2차 전지 업체 지분 30% 인수를 하면서 1위 주로 올라섰는데 이게 상당히 키포인트가 되죠. 이 미국 업체가 인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강화하고 있고 이와 맞물면서 동사의 수주 모멘텀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인도 전기차 판매는 인도 전체 차량 판매 1.3%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전기차 생산이라든가 구매에 대한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고 전기차 채택을 장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인도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죠. 따라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90%에 이를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중국 전기차에 이어서 인도 전기차 시장 앞으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인도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서 동서도 앞에서 언급을 했던 미국의 2차 전지업체 인도 공략과 맞물리면서 조단위의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죠. 그만큼 큰 폭으로 일단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실적도 폭발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고 주가 흐름도 역사적인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상승 초동기에 진입을 한 상태에서 세력들의 매집에 대한 흔적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림을 딱 보더라도 상당히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과거에 역사적인 바닥들이 다 확인이 됐죠. 이번에도 바닥을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상승 초동기에 진입을 했는데 최근 수개월 동안 박스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박스권에서 움직였고 이런 가운데서 거래량이 심상치 않게 수반되고 있죠. 최근 시장이 몰락을 가운데서도 동사이건 상당히 좀 꿋꿋하게 버텨줬는데 그만큼 일단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많이 수반이 되면 시세의 슈팅이 크게 나오죠. 당시에도 과거에도 2,000원대 있던 주가가 이런 대량거래를 수반하더니 무려 28,000원까지 13배 정도가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현재도 그림상으로 딱 보세요. 하락할 자리 많지 않습니다. 하단에 강력하게 지선이 확보가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역시 상단에는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앞서 살펴봐드렸던 신신지약 가장 이 재료가 나왔음에도 탄력적이지 못한 게 상승 시바데 매물이 좀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에너지를 보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바람만 딱 불기 시작하면 세력들이 날리는 대로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주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서 마지막 저울질,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월달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적극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의 관점에서 다뤄야겠다. 이 종목 하나만으로도 손실난 계좌를 곧바로 회복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40에서 50% 정도 비중으로 포트에 담아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자신이 없으면 5%, 10%씩 이렇게 담자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또 사실 투자자들을 보면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해서 종목당 비중을 5%, 10% 가져가는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은 계좌에 6, 7종목 기본이고 10종목 이상씩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많이들 경험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리스크 관리도 어렵고 또 실질적으로 돈이 되지도 않습니다. 정말 수익을 내려면 종목부터 압축을 해야 되겠는데요. 시장의 중심에 있고 그리고 또 확실한 상승의 명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세력들이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갖춘 종목으로 한 두세 종목 압축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세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딱 하나를 일맥상통을 합니다. 사실 보면 명분이 있고 세력들이 있으면 당연히 시장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만큼 시장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 소개를 드린 종목이 이런 세 가지 조건들을 충족을 시키고 있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비중 40, 50%를 기본으로 삼아야 되겠죠. 매수는 박스권 내 현재는 조금 9,000원보다 하에서 8,000원 중반 정도 있습니다만은 9,000원대에서 7,500원대로 분할 매수를 계속해 나가자. 초반 8,000원대 초반 정도로 일단 평균 가격대를 맞추면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종사가 상승을 할 때 목표치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겠는데 목표치는 일단 15,000~16,000원대가 아니죠. 이 물량들을 소화를 시키려면 고봉권을 소화를 시키려면 충분히 주가를 띄워서 이 물량들을 소화를 시키겠죠. 따라서 매물도 없는 여기 15,000원대가 목표치가 아니라 이 고비를 넘어서서 20,000원대 안착을 할 것이다. 따라서 22,000원에서 25,000원까지는 충분히 목표를 이렇게 내려볼 수 있다. 그게 앞에서 언급을 했던 그런 명분들이 제공이 될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현재 반드시 포트에 편입을 해야 되는데 중소형주기 때문에 스몰캡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이렇게 공개되어 버리면 수급에서 꼬이게 되죠. 그래서 갈 종목도 못 가니까 일단 정말 그동안의 손실을 한 큐에 만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7608-1341으로 수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비용 들어가는 것 없이 모두 무료로 종목에 대한 브리핑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계좌를 반드시 복구를 시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SG경제연구소에서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 그리고 또 김사부를 비롯해서 30년이 넘는 그런 그 전문가들의 분석력을 바탕으로 해서 고급 정보들을 가공을 해서 생산을 해서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활용을 해서 일단 수익에 도움을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